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잇몸 염증 아니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지만 살리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치아가 이제 크랙까지 이제 미세 현미경상에서 관찰이 되다 보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세 현미경상에서 크랙이나 치아에 금이 간 게 발견이 된다고 해서 바로 발치로 가지 않고 조금 경과 관찰을 하다가 치료를 마무리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본인 치아가 이제 크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예후가 불량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를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잇몸이 붓고 피 나시는 분들 한번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3개월 전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한 2주 전부터 붓고 피가 나요 라고 있었어요. 3개월 전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불과 한 2달 반 정도 쓰시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신 거니까 이 환자분 이제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실패를 하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아에 대해서 일단 재신경 치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세현미경으로 모든 신경 치료는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다 미세현미경 하에서 하니까. 근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3개월 전에 신경치료랑 보철치료까지 했는데 2주 전부터 붓고 잇몸에서 피가 나요 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 자체는 엑스레이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판단을 할 때 결국에는 뼈가 세균에 의해서 녹았기 때문에 잇몸에 출혈이나 고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보면 대부분은 신경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겉으로 보이는 엑스레이 한 장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신경관 내부의 세균의 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을 많이 했느냐가 치료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 단면 한 장으로 신경치료 재료의 길이로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뼈 녹은 양상이 중요해요. 그 잇몸 때문인지 어쩐 건지. 근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부위, 저희가 이제 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뿌리와 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 부위가 이렇게 녹아있는 게 좀 예후가 안 좋아 보였어요. 예후가. 왜냐면 보통 신경치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뿌리 끝에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크게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뼈가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예후가 안 좋은 걸 설명을 드리고 살리는 치료를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름이 잡혀 있었고, 뜯어내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위쪽 부분을 이렇게 메꾸는 재료가 아말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미라클 이런 뭔가 안 좋은 재료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서의 세균의 오염에 대처가 안 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세균 오염의 원인이 여기에 첫 번째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레진 코어가 신경치료도 중요하지만 상부를 어떻게 레진 코어를 하고 어떻게 크라운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재신경치료를 했어요. 재신경치료를 하고 났는데 중요한 거는 치아가 이렇게 크랙 라인이 있었던 거죠. 크랙 라인이. 그래서 환자분께는 좀 증상이, 환자분은 염증이 자발적으로 없어졌고 증상도 없어졌으니까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크랙 라인이. 근데 이 크랙 라인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이거를 치아를 뽑아서 밖에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알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임시 치아를 갖다가 붙여놓은 상태에서 좀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내원하셔가지고 환자분의 그런 증상이 재발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씹을 때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뼈가 조금이라도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크랙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환자분께 씹어보도록 해요. 씹어보면은 이제 다시 기능을 하면서 크랙이 벌어지면서 염증이 재발이 되는 경우는 뿌리까지 이미 간
크랙이 간 경우이기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를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버텨주면 감사하게 이제 크라운에서 다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yway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염증이 이렇게 컸지만 이 부위의 뼈도 살짝은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위쪽이 상부가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금 이 펄칼 캐널 같은 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포로스한 뭔가 다공성 구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세균 유입이 되면서 이제 뼈가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좀 롱텀하게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오시면서 이게 만약에 크랙이 맞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 고름이 재발이 되던가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거죠.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크라운을 저희 병원에 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임플란트 가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임플란트를 좀 할인해드리는 거 그런 건 좀 해드리고 있는데 참 이 크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증상을 체킹을 해 가면서 좀 확실할 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로 보철물이 어차피 본 뜨는 게 비싸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좀 환자분들한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발치를 해도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엑스레이 소견이라고 하면은 뭐 과잉 치료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치료를 살리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예후가 불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어려운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